지난 한 해 역사적인 변화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기도 합니다. 최근 튀니지와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억압과 부패를 참아왔던 시민들이 폭발했습니다. 억압적 정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또한 2010년은 활동가들과 기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향상시킨 분수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2010년 사람들은 개발이냐 권리냐 혹은 안보냐 권리냐라는 구도를 거부했습니다. 개발과 안보, 권리와 같은 단어와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살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부패와 억압에서 자유롭고 싶은 욕구는 산불처럼 번졌고 결국 인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대들은 소셜미디어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표현과 평화적 시위에 관한 억압과 폭력적 진압을 알렸습니다. 불평등과 부정의를 알리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연대를 형성하고 시위를 조직하고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들은 예전에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며 쉽게 언론을 통제하였지만 더 이상 인터넷을 차단하고 페이스북을 해킹하여도 이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는 희망을 가져옵니다. 고문에 의존하고 정부의 의견에 반대되는 집단과 사람들을 억압하며 부패와 경제적 착취를 통해 성장한 정부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났던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억압적 세력들은 심각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그곳의 시민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우리들의 활동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에 함께해야 함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권혁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것입니다. 자유와 정의,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고 이들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들로 인해 서구의 강대국 정부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억압적 정부에게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을 희생시켰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정부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 한 해 동안 400명의 기자들이 위협을 받았으며 13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정보는 권력입니다. 국가의 권력 나누기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2010년은 흥분되는 해였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국제 앰니스티는 힘없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기술을 모색해왔습니다. 텔레프린터나 복사기, 팩스부터 라디오, TV, 위성통신 전화, 그리고 최근 이메일과 인터넷까지 우리는 대중운동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은 억압의 무기가 아닌 자유와 정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부들은 말 잘 듣는 인터넷을 원합니다. 그들은 사이버 기술을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감시와 검열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부들은 안보, 비상사태 등의 이유로 새로운 미디어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많은 블로거들이 불공정한 재판으로 구금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정부들이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조직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친정부 블로거들을 고용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지역사회, 기업과 정부, 이 모든 이들에게 2011년을 인권을 후퇴하는 해가 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현재 혼란 속에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부들은 평화적 시위와 집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경찰과 보안군들은 시위자들을 구타하거나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죽이는 일을 멈춰야만 합니다.
또한 시위자들을 폭력한 것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사를 통해 책임 규명을 해야 합니다. 서구의 강대국 정부들은 더 이상 억압하는 정부의 편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억압적 정부들이 새롭게 개혁될 수 있기 위해선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알리고 지지해야만 합니다. 시위대가 2010년에 사용한 기술들은 새로운 것이었지만 그들의 요구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로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삶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어디서든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많은 정부는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기거래 조약을 지지하여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요구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하고 스리랑카나 이집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리비아의 사람들만큼이나 정의를 갈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업들 중 특히 인터넷과 휴대기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제공하는 곳은 인권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억압적인 정부의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앰네스티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가 어떻게 인권혁명을 가져오는지 목격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민들은 계속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활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가진 권리와 자유를 정의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데 사용한다면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진 사무국장의 세계